안녕하세요. 이응주 사무사입니다. 1차 합격 수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공부 방법과 마지막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1년 9월 가을 학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가을 학기 중에서도 남들보다 좀 늦게 진입을 한 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늦은 만큼 불안해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운이 따라줘야겠지만 9월 안에만 진입을 시작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예열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시작하자마자 12시간에서 14시간씩 매일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쉬운 과목인 행정소송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정인국 선생님 들었는데요. 솔직히 압도적인 일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인국쌤이 현장 수강생들이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되게 예민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근데 강의력만큼은 압도적인 일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를 들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는 정인국쌤을 무조건 들으세요. 그냥 21년도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무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해도 75점에서 80점은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은 정인국쌤 기본 강의를 듣고 바로 옆에 제공되는 기출로 된 객관식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을 전체 다 선지 분석을 해놓고 형광펜 처리해놓고 틀린 거는 다 올바르게 고쳐놨습니다. 행소법의 고득점 핵심은 선지를 계속해서 눈에 발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소법은 문제은행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를 눈에 발라주면은 틀린 그림 찾기처럼 되실 거예요. 핵심은 기출 10개년을 모든 선지를 분석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복되는 선지들은 지우면서 회독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소송법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직 선지를 다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50일이 남았을 때까지는 행정소송법을 아예 보질 않았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더라도 50일 안에 내가 80점 이상까지 끌어놓을 수 있는 실력은 된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이후로는 세법과 회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학입니다. 저는 우리경영 종합반을 수강했기 때문에 황정빈 선생님 거를 들었습니다. 김판기 쌤이랑 투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누구를 들어도 무차별하다고 생각하고 종합반을 수강했기 때문에 그냥 황정빈 선생님으로 처음 들었을 때 재정학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보다 난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략 과목이라고 했는데 기본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맞나 싶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론에 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말 문제는 최대한 가져가시고 계산 문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쉬운 계산 문제만 가져가시고 고급 문제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 읽지도 마시고 공부하지도 마세요. 공부 방법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선지를 모두 분석하고 이론이랑 객관식 선지 그거를 계속해서 눈에 바르듯이 공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보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형광펜도 솔직히 저는 알록달록하게 했었고 예쁘게 꾸밈으로써 계속해서 읽고 싶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재정학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무조건 넘어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1차는 전략 싸움이거든요. 버리는 건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은 이때 왜 몰랐지? 약간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재정학이든 행소법이든 뭐 세법 회계든 무조건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재정학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기출 10개년 객관식 선지 다 분석하고 들어가시면은 75점에서 80점 맞기에는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학이랑 행정소송법은 버리는 파트 없이 모두 다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재정학에서 뭐 진짜 못하겠는 한 단원 정도? 그 정도는 버리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다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회계학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가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원가는 1차에서도 전략 과목이고 2차에서도 전략 과목입니다. 1차에서부터 버리는 파트 없이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도 재무회계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도저히 안 되겠는 파트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표준원가나 대체가격 결정, 저도 1차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챕터인데요. 이 두 챕터 정도는 이론은 듣되 객관식에서는 이거는 문제 나오면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2차를 위해서 이론은 미리미리 들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가는 1차 때 잘 해놓으시면은 2차 때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최대한 꼼꼼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 방법은 계산 과목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많이 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론 2에 계산 8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입니다. 기출 10개년 필수로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재무에게는 김영덕 선생님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너무 쉽게 가르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그림 회계의 창시자이시고 시험 합격에 있어선 가장 목적 적합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회계 기초 이론은 저는 2, 3일 안에 수강을 다 했어요. 왜냐면 듣는데 자꾸 이거는 기본 강의 들어가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0배속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듣고 최대한 빨리 그냥 해치워 넘긴다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재무회계에서부터는 전략이 진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덕 선생님 기준으로 중급회계 상과 하가 있는데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절대 모든 챕터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상과 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둘 중 하나만 가져가세요. 반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반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원가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할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해서 하에서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2챕터 정도. 근데 이렇다고 해서 상과 하 중 하나만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론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맞는지, 뭐를 버릴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중급회계 상을 가져갔는데 자본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자본을 버리고 하에서 종업원급여랑 주식 보상 기준 그리고 주당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요약드리면 중급회계 상과 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고 불안하시면 하나 상 중에 택하지 않은 거에서 한 챕터 2개 정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법은 강경태 선생님 들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거든요. 강경태 쌤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서 진짜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말을 되게 천천히 해주시기 때문에 배속을 하면 강의가 일찍 끝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압도적 1타는 아닌 것 같고 정우승 선생님하고 이승철 선생님 듣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고 취향에 따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압도적 투탑 우리경영이랑 나무경영이 있죠.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두 학원에서 택하시게 되면은 강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경영 아카데미를 택한 이유는 1차 뿐만 아니라 2차까지 봤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게 우리경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경영 종합반을 1차 때부터 수강했습니다. 기타세법은 국세기본법이랑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을 가져갔습니다. 이 세 과목은 다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조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2문제가 저희 때 나왔었는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부가세는 다 가져갔습니다.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인적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가져갔습니다. 법인세는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엔 결국 요약집, 이론만 대비를 하고 개선 문제를 전체적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자주 나오는 기부금, 송금 관련 계산 문제, 접대비 이런 것 중에 계산 문제 한두 문제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면 법인세 이론하고 빈출되는 계산 문제 한두 문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렸다. 그리고 부가세, 소득세, 기타세법에 올인했어요. 저는. 또 핵심은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1차만 보고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때 기본 강의부터 버리면은 솔직히 좀 꼬일 수 있거든요.
기본 강의까지는 다 들으시고 버릴 것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 1차를 어떻게 붙었는지 짤막하게 합격 수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1차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략 싸움인 것 같습니다. 1차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에 1차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해서 9월 학기에 시작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4488 전략이 먹히는 것 같긴 합니다. 재정학과 행소법에서 확실하게 평균 80점을 맞아주시고 회계학과 세법학 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신히 꽈락을 넘긴다는 마음보다는 50점까지는 맞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한 기준으로 생각보다 꽈락은 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아예 멘탈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를 믿고 가장 답안이 안 나온 선지를 한 번호로 밀어버린다면 쉽게 세법과 회계에서 꽈락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을 학기에 시작해서 어떻게 세무사 1차 시험을 붙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가 오픈 채팅 카톡방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안에만 시작하면 다음 연도 1차 전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하루빨리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강의를 끊으시고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회에서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